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한 40일이 넘게 지났습니다만은 이런 전국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은요, 그야말로 전적으로 한국의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이 두 보수 정당의 무능에서 비롯된 부분이다.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화를 가지고 지난 일요일, 그러니까 18일 이전까지 한 20일을 강경화를 가지고 끌고 다녔습니다. 그 사이에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서 미국의 어떤 이 의회의 요인들과의 트러블, 더 나아가서 문정인의 발언,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발표 등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저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들과 관련되는 문제를 자신들 마음대로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청문회에서 강경하니, 조대엽이니, 안경하니를 미끼로 쓰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끌고 다니는데 한마디로 거기에 놀아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장관 한두 명을 낙마시켜 본들 또 비슷한 사람을 갖다 꼽을 건데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겁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진작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 청문회에 내는 후보들, 우리가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있어서 5대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고 이런 사람은 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청문 보고서 채택에 동의해 줄 수 없다. 근데 임명은 당신이 하니까 그런 쓰레기들을 쓰든지 말든지는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대신에 이 안보 문제에서만큼은 당신이 독주하는 부분을 용납하지 못하고 야당으로서 견제를 하겠다. 당신은 왜 환경영향평가를 핑계대어서 사드를 1년 이상 연기시키면서 사실상 한미관계를 붕괴시키려고 하느냐. 그 사이에 한국에 와 있는 탱커나 장갑차 같은 사전 배치 물자가 빠져나가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를 빼라 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사단 환송회에서 벌어진 저 사단, 가수들이 겁이 나서 미군 환송회 사전에 돈을 받고 나오기로 했다가 노래 부르기를 포기하고, 더 나아가서 성주에서는 민간인들이, 외부의 불순인들까지 포함된 민간인들이 군 차량을 검문을 하고, 근데 거기에 공권력이 이렇게 그냥 지켜보고, 더 나아가서 백남기 농민부터 이제 올라가서 이한열까지 경찰청장이 사과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이야기를 좀 지적을 하면서 전면전을 벌이겠다라고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은 네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취소하지 않으면, 일주일 안에 취소하지 않으면 우리는 국회를 무기한 거부하겠다. 그리고 바른정당을 보고도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해야 될 겁니다. 여기서 안 한다고 하면 보수정당으로서 가치를 저는 상실할 거라고 봐요. 자, 그래도 시원찮은데 이 와중에 박근혜 탄핵에 찬성을 했니, 반대를 했니, 박근혜를 정리해야 되니, 그리고 또 친박을 정리하니 마니를 가지고 지저분한 과제에 빠져서 내부에 쌈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잊자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는 더 이상 비판도 하지 않을 거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도 않을 거고, 이제 박근혜는 잊자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본인의 잘못에 의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일각은 무슨 치밀하게 된 이 촛불 공작에 넘어갔다는데, 그런 정도의 공작에 넘어간 사람이 권력을 잡아서 보수라고 했으니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박근혜 잊자라는 겁니다. 박근혜와 관련된 논란이 당 내부에서 나왔어도 안 되고 사회에서도 저는 나왔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끝까지 지지하고 싶고 그분의 노선을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지금 눈앞에 벌어진 문재인 정부의 폭주에 대해서는 누군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한 번이라도 무너지고 나면 다시 회복이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된다는 거고, 안보의 근간이 한미동맹이라면 한미동맹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안전의 필수적 요소라고 공감을 한다면 보수가 다 나서서 한미동맹을 유지해야 되고, 사드도 유지되어야 되고, 전시작전권 이양은 안 되고, 더 나아가서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삼각방위동맹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가담하자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미국과의 어떤 경제적인 관계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을 해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보수의 가치가 그것도 없다고 하면 이 시대에 종북 척결요? 뭘로 종북 척결합니까? 지금 북한한테 먹히게 생겼는데요. 좀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북 척결이 아니라 거의 우리가 종북이라고 이야기하던 아젠다를 이제는 바뀐 정부가 내세워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당에 반북이 척결될 상황에서 종북 척결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좀 웃기지 않습니까? 종북 척결의 가장 중요한 키가 한반도에서 미군의 존재, 미국의 존재가 빠져버린다면 과연 종북 척결은 고사하고 반북이 생존이라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냉정하게 고민을 하고, 그것이 맞다 하면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지키자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과거에는 사소한 발언에도 수십, 수백 명, 수천 명이 나서서 집회를 하고 하더니만 이제 야당이 되니까 돈이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집회를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졌습니다. 문재인이 저런 정도의 발언을 했다면 과거 같으면 문재인 집 앞에서 또 청와대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물러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집회를 해도 시원찮을 건데, 이제는 문재인 문제를 가지고 집회하는 세력 하나 없습니다. 문재인이 미국에 가서 거의 한국의 보수 세력을 희롱하는 듯한 의미로 친북, 친중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여기서 형식적인 성명서 내는 거 말고 정말로 문재인을 잘라야 문재인 정권과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문재인 잘라라고 한마디로 조건을, 대화 조건으로 내거는 야당 하나 없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한미관계를 파국으로 가져갈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파국으로 가겠지만은 처음에는 색깔을 좀 감추고 서서히 드러내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요. 거의 거침없이 자신의 칼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유지하는 3대 축이 누구냐? 과거의 문고리 3인방처럼 제가 볼 때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 이 세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문정인이 되려다가 닭 대신 꿩으로 안보실장이 된 정의용이 과연 이렇게 문정인에 대해서 경고를 할 위치가 되나? 안 되죠. 아마 문정인이 내 대신 내가 들어가면 시끄러울 일이 좀 많으니 들어갈 수는 없고 나는 밖에서 하고 내 대신 정의용을 안보실장으로 앉혀라 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정인과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 운운하면서 조국이 자기의 스승이자 동료 교수인 안경환을 앉혀서 정리해 나가고 사법체계는,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 인사는 임종석이 또 정권 전체의 기조를 이렇게 끌고 가는 이 3대 축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40일간에 이 정권의 컬러와 색깔이 다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수 정당들이 무슨 국회 상임위원회를 보이콧한다,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오토 윈비어가 사망을 했다고 조전을 보냈다고 합니다. 북한이 인류 보편적 규범과 가치인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대단히 개탄스럽다. 북한은 아직도 우리 국민과 미국 시민을 억류하고 있는데 이를 조속히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이런 말과 문재인 대통령이 6.25 리셉션에서 한 축사와 문정인의 지금 워싱턴 발언과 그 거리는 너무나 큰 겁니다. 한미연합사 가가지고 We go together라고 이야기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다음 카드는 미국 갔다 오면 전시작전권을 넘겨달라고 미국한테 다시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요. 그러면 전시작전권을 넘겨주면 한미연합사가 해체돼야 되는데 전시작전권 때문에 한미연합사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전시작전권을 넘겨주면 같이 작전할 게 없으니까 한미연합사령부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무슨 We go together를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바라볼 때마다 가끔씩 엄청난 이중적인 부분을 한자리에서 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보수를 우습게 여기면 저렇게 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미국에는 지금 이런 수가 통하지 않아 가지고요. 미국이 처음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분석하는 부분에 상당히 혼돈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한미연합사를 가든 원비어에 대해서 조전을 보내든 그 말을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확신에 차서 한미관계를 정리해 가고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B-1B 전략폭격기, 최신 전략폭격기 2대를 또 한반도에 출격을 시켰대요. 아마 원비어 사망에 대해서 미국의 분노가 그렇게 나왔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 전략자산을 축소하겠다.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 B-1B도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그야말로 전체적인 큰 흐름에 봤을 때 미세한 줄기에 불과한 이 장관 임준 청문회에 참가해서 거기서 떠드는 거, 장관이 무슨 위장 전입을 했니, 탈세를 했니 이야기하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솔직히 아무 의미가 없는 일에 둘러리 서서 흥분할 일도 아닌 걸 가지고 굉장히 흥분한 것처럼 안경환이 하나 낙마시켰다고 희희낙락해서 전국 주도권을 잡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끌려가고 있는 겁니까? 그거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정권이 하려고 하는 일은 이쪽에 있는데 왼쪽 손으로 안경환이 조대비를 들고 끌고 가니까 그것만 보여가. 개떼들한테 그 경주시키는 거 봤습니까? 그레이하운드 경주 보면요. 가짜, 예? 새 같은 걸 하나 달아가지고 끌고 쫙 가면 땡! 하면 막 그레이하운드가 그것만 보고 죽도록 뜁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가고 있는 모습이요. 그거와 뭐가 다릅니까? 심지어 바른정당은 한술 더 떠서 협조할 건 협조하고 이런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였던 유승민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안보 이슈에 대해서 가장 강경하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바른정당이요. 장관의 대선은 그렇다 칩시다. 적어도 바른정당의 정체성의 대선 후보한테 반영됐다고 보면 이 지금 미국과의 사드 문제에 있어서는 바른정당이 국회를 포기하고 나서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일 개인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계속 뉴스 브리핑으로 하면 제 뉴스 브리핑을 현 정부에서도 보고 여러 사람이 보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돌아오는 피해는 없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제 무슨 방송이 거의 다 잘려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보게 되는 피해들이 있지요. 그걸 감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용감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용감하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내 목을 베거나 날 잡아 가두기 전에는 계속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배지까지 들고 있는 사람들이 110명쯤 있고 또 20명이나 있는 그런 보수 정당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태도가요. 친박이니 반박이니 박근혜니 아니니 그거 솔직히 말하면 죽은 자식 불알 만지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와서 따져서 가려서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까? 솔직히 말하면 보수가 죽든 살든 대한민국이 망하든 망하지 않든 보수의 가치가 밟히든 안 밟히든 우리는 관심이 없고 우리는 내가 있는 정파가 아니면 내가 집권을 해서 당을 잡았어 가는 것 그것만이 중요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간에 우리 사회에 많은 보수 냉객이 있었고 아스팔트 보수 뭐 이런 부분에 단체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보수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과정에서요. 누가 하나 보수가 죽어가고 있다고 그야말로 곡소리라도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보수는요. 솔직히 말하면 죽을 것은 다 죽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안보 문제는 한번 무너져 버리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무너진 상황이 치명적인 타격으로 한국에 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이것만큼은 그래도 누군가는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기존 보수는 다 죽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도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이 반안보 폭주에 대해서 지금 한국의 보수 정당이 그동안에 보수의 탈을 쓰고 국민에게 받았던 은혜를 갚는 부분은 이런 안보 폭주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제대로 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 더 이상 운영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국회를 접을 때도요. 강경화 때문에 국회를 보이콧한다, 상임위원회를 보이콧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자유한국당은 내일이라도, 바른정당은 내일이라도 의총을 소집해서 사드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입장을 한미 정상회담 전에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하고 시청 앞에 광화문 앞에 가서 텐트를 각각 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의총도 하고요. 거기서 회의도 하고 거기서 당원들 불러서 집회도 하십시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수가 본연의 가치에 정화되지 못하면요. 저는 싹수가 노랗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된들 대표가 한 당은 26일날 한 당은 7월 3일날 대표 뽑는다는데 그거는 딱 뭐냐? 옛날에 홍준표 후보가 자기 운명을 자기가 미리 내다보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상집의 상주입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죠. 좌파가 과거에 스스로 망하더라 설치더니만 몇 달 안에 망할 거다. 우리는 이것만 쥐고 있으면 좌파가 망해서 또 우리가 집권당이 될 거고 지자체에 승리할 거고 다음 대선에는 집권할 거다. 좌파가요. 이렇게 폭주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자신감과 그동안 쌓인 노하우가 바탕에 있다. 또 20대에서 40대나 수도권은 우리가 어지간히 하더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이 바닥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도 봐야 됩니다. 세상에 저절로 떨어지는 감은 없습니다.